지금 이 순간 국 끓이려고 온수부터 틀고 계신 분 잠깐만 멈추세요. 그 습관이 오래 쌓이면 몸에 나쁜 것이 들어올 길을 더 넓혀줄 수도 있습니다. 에이, 물이 뭐가 문제야 싶죠? 그런데 매일 하는 일이니까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밥 짓고 국 끓이고 라면 하나 끓이는 그 평범한 습관이 몇 년 쌓이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낼 때가 있어요. 아침에 머리가 멍하고 자꾸 깜빡하고 기운이 뚝 떨어지고 잠이 얕아지는 것처럼요. 대부분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 신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중장년분들의 건강 상담을 하면서 약보다 먼저 생활 속 작은 습관을 고치고 좋아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집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곳, 바로 주방에서요. 그래서 오늘은 겁만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반복해서 확인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주방 습관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듣고 확 달라진 한 분 이야기부터 짧게 드릴게요. 72살 이정숙님은 요즘 깜빡깜빡이 심해지고 아침에 머리가 띵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에서는 큰 병이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몸을 붙잡기 전에 집에서 매일 하는 습관부터 점검해 보자고요. 이정숙 님이 제일 먼저 바꾼 건 딱 3가지였습니다. 국물과 밥물은 무조건 찬물로 받기, 불 켜기 전에 환풍기부터 켜기, 새로 산 스테인리스 냄비는 제대로 닫고 쓰기. 한 달 뒤 이정숙 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훨씬 맑아요. 괜히 답답한 느낌도 줄었고요. 대단한 약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을 바꾼 게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딱 이걸 가져가게 됩니다. 주방에서 어떤 행동이 나쁜 것이 들어올 가능성을 키우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바꾸면 가장 쉽고 안전한지.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오늘 바로 따라하게 해드릴게요. 지금 이 내용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두세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생활 건강 영상이 다음에도 잘 뜹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고요. 가족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집 주방도 점검해보자. 이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바꾸면 효과가 큰 것부터 갑니다. 바로 조리용 물입니다. 국이나 밥 지을 때 빨리 끓이려고 온수부터 받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온수는 찬물이 보일러 쪽으로 들어가 데워져 나오는 과정에서 집 안배관을 더 많이 지나올 수 있어요. 집이 오래됐거나 배관이 낡았다면 물이 지나가는 동안 미세한 금속 성분이 더 녹아 나올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끓이면 괜찮지 않나? 생각하시는데 끓인다고 해서 그런 성분이 공기처럼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물만 줄고 남는 건 더 진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한 줄만 기억하세요. 국물, 밥물은 시간이 조금 걸려도 무조건 찬물로 받는다. 그럼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따뜻한 물로 설거지하는 건요? 설거지는 따뜻한 물 괜찮습니다. 문제는 국, 밥, 라면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물입니다. 그리고 물만 바꿨는데도 집에서 계속 답답한 느낌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공기입니다. 불 켜기 전에 환풍기부터 켜는 방법, 창문은 딱 10cm만 여는 방법. 이걸 지금부터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환풍기는 연기만 빼는 기계가 아닙니다. 집안 공기가 한번 막히면 눈에 안 보이는 냄새랑 기름기 같은 것들이 천장, 벽 커튼, 옷에까지 얇게 붙어 있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마다
뭔가 답답한 느낌이 계속 남는 집이 많아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만 바꾸세요. 불을 켜기 전에 환풍기부터 먼저 켭니다. 그리고 창문을 크게 열 필요도 없습니다. 딱 10cm만 열어도 공기길이 생깁니다. 환풍기만 켜고 창문이 꽉 닫혀 있으면 빠질 길이 막혀서 집안에서 빙글빙글 돌 수 있어요. 반대로 창문만 열고 환풍기를 안 켜면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연기를 여기저기 흩뿌릴 수도 있습니다. 둘을 같이 하는 게 가장 쉽고 깔끔합니다. 여기까지는 물과 공기였습니다. 이 두 가지만 바꿔도 집에서 요리할 때 숨이 좀 편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건 건강하게 먹으려고 일부러 쓰는 분들도 많아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된장찌개나 순두부찌개, 이런 거 끓일 때 뚝배기 많이 쓰죠. 뚝배기는 따뜻함이 오래가서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거지할 때 생깁니다. 뚝배기는 겉으로는 매끈해 보여도 아주 작은 틈이 많습니다. 스펀지처럼 안 보이는 구멍이 있는 셈이에요. 여기에 주방 세제를 듬뿍 묻혀서 빡빡 문지르면 세제가 그 틈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찌개를 끓일 때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면 찝찝한 성분이 다시 나올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뚝배기는 세제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로 불리고 부드러운 솔로 닦는 쪽이 낫습니다. 둘째, 냄새가 남으면 쌀뜨물을 한번 끓여주거나 베이킹소다를 아주 조금 풀어 헹구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셋째, 금이 갔거나 바닥이 거칠게 상한 뚝배기는 아깝더라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금이 간 곳은 더 잘 스며들고 더 잘 남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는 다 위험한 거 아니야? 뭘로 요리하라는 거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테인리스 냄비로 싹 바꾸죠. 반짝반짝해서 보기에도 좋고 튼튼해 보여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딱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새 스테인리스 냄비를 사서 물로만 한번 헹구고 바로 쓰는 것. 새 냄비는 만들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가루나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보여도 닦아보면 키친타월에 회색빛이 묻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새 냄비는 첫 세척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그대로 따라오세요.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넉넉히 묻혀서 냄비 안쪽을 천천히 닦아봅니다. 그 다음 베이킹소다를 조금 뿌리고 주방 세제를 몇 방울만 떨어뜨려서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아줍니다. 그리고 물을 받아 식초를 아주 조금 넣고 잠깐 끓였다가 헹구면 마무리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 냄비는 훨씬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밥 짓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습관인데 이게 쌓이면 내솥이 빨리 지칠 수 있습니다. 바로 밥솥에 쌀을 넣고 그 안에서 바로 씻는 습관입니다. 밥은 매일 먹는 거라서 밥솥은 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내솥에 쌀을 넣고 물 붓고 손으로 박박 문질러 씻는 습관이요. 처음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쌀알은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작은 돌멩이처럼 딱딱한 알갱이를 그릇 바닥에 계속 문지르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다 보면 눈에는 잘 안 보여도 내솥바닥에 잔기스가 조금씩 쌓일 수 있습니다. 그 기스가 많아지면 코팅이 약해질 수 있고 밥이 잘 달라붙거나 세척할 때 더 힘이 들어가고 또 더 박박 문지르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쌀은 밥솥이 아니라 따로 그릇에서 씻으세요. 유리나 스테인리스 볼이면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물은 두세 번만 부었다 버려도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씻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쌀을 내솥에 옮길 때는 쏟아 붓지 말고 살살 담아주세요. 내솥을 오래 쓰는 습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내솥 닦을 때도 초록 수세미로 빡빡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내솥이 제일 싫어합니다. 부드러운 스펀지로 힘을 빼고 닦는 게 오래 갑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플라스틱은 찝찝해서 싫다 하면서 대신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나무 주걱, 나무 젓가락, 나무 도마 같은 것들입니다. 나무는 따뜻한 느낌이 있고 쇠보다 부드러워서 좋아 보이죠. 그런데 나무는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설거지할 때 세제를 쓰면 그 성분도 같이 스며들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오래 쓰다 보면 틈이 생긴다는 겁니다. 틈 사이에 음식물이 끼고 습기가 남으면 냄새가 나고 깔끔하게 씻었다고 해도 찝찝함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호가 보이면 바꿔야 할 때입니다. 표면이 갈라졌다. 까맣게 변색이 생겼다. 닦아도 냄새가 남는다. 손으로 만졌을 때 거칠거칠하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정리가 맞습니다. 대신 뭘 쓰면 좋냐고요? 저는 두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는 스테인리스 국자나 집게 같은 것. 둘째는 믿을 만한 실리콘 도구입니다. 실리콘은 말랑말랑해서 코팅팬에도 부담이 적고 관리도 편합니다. 다만 너무 싼 제품은 냄새가 나거나 질감이 이상할 수 있으니 구매할 때는 인증 표시나 후기를 꼭 확인하세요. 자, 이제 다음입니다. 이건 아까워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낡은 냄비, 오래된 프라이팬입니다. 아직 쓸만한데 버리기 아깝다. 이 마음이 진짜 이해됩니다. 그런데 프라이팬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오래 쓰면 표면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달라붙기 시작했다면 이미 컨디션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상태에서 억지로 쓰려고 더 센 불을 쓰고 더 빡빡 닦고 그러면 또 더 빨리 지칩니다. 판단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음식이 전보다 쉽게 달라붙는다. 바닥에 작은 점 같은 자국이 늘었다. 손톱으로 만져보면 매끈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면 교체를 생각해 보세요. 비싼 보약 하나보다 주방에서 이런 것 하나 정리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색이 물든 플라스틱 반찬통, 김치 국물 베인통, 표면에 잔음집이 많은 통이요. 겉으로는 깨끗이 씻겨도 흠집 사이사이에 기름기가 남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다 보면 냄새가 배고 뜨거운 음식 담을 때 찝찝해집니다. 플라스틱은 영원템이 아닙니다. 색이 변했고 흠집이 많고 냄새가 남으면 정리하세요. 반찬은 조금 무겁더라도 유리 용기가 마음이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지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우리 집은 뭘 먼저 바꿔야 하지? 좋습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진짜 많이 놓치는 호일, 통조림, 커피 봉지 습관까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바꿔야 하고 저것도 바꿔야 하고. 그래서 오늘은 순서를 딱 정해드릴게요. 오늘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물과 밥물은 찬물로 받기. 둘째, 불 켜기 전에 환풍기 먼저 켜기. 셋째, 내솥에서 쌀 박박 씻는 습관 멈추기. 이 세 가지만 해도 주방에서 불필요하게 찝찝해질 수 있는 길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놓치는 것들로 넘어가겠습니다. 눈에 안 띄어서 더 자주 하게 되는 습관, 편해서
계속하게 되는 습관들입니다. 먼저 쿠킹 오일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고구마 굽고 생선 굽고 설거지 편하라고 호일 깔아두는 집 정말 많죠? 호일 자체가 나쁘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어떤 음식에 쓰느냐입니다. 특히 짜거나 신 음식이 호일에 오래 닿아 있으면 찝찝해질 수 있습니다. 김치, 젓갈, 초장 같은 것들이요. 이건 호일 위에 올리는 대신 유리 그릇이나 접시에 담아두는 쪽이 마음이 편합니다. 호일은 가능하면 뜨거운 조리에서 잠깐 쓰고 끝내는 쪽이 낫습니다. 그리고 잘 기억해 주세요. 호일을 깔 때는 반짝이는 면이 음식에 닿게 쓰는 집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짜고 신 음식과 오래 붙여두지 않는 겁니다. 다음은 통조림입니다. 김치찌개에 참치캔 넣으면 맛있죠. 그런데 여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통조림은 요리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따두세요. 그리고 다른 재료 준비하는 동안 잠깐 두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캔 안에 갇혀있던 냄새나 답답한 기운이 조금 빠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캔 속에 고여있는 기름과 국물은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살코기만 쓰는 쪽이 더 깔끔합니다. 특히 생선 통조림은 기름에 더 찝찝한 것들이 잘 녹는다는 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맛은 조금 줄어도 마음은 훨씬 편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하는 습관 하나. 믹스커피 봉지로 뜨거운 커피를 휘휘 저어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건 딱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뜨거운 음료는 봉지로 젓지 말고 숟가락으로 젓기. 숟가락 꺼내기가 귀찮아서 봉지로 저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에는 여러 성분이 더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괜히 찝찝한 선택을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티스푼 하나를 꺼내는 게 결국 내 몸을 편하게 하는 길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주방에서 들어오는 길을 막는 방법을 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미 쌓인 건 어떡하죠? 이제 시작하기엔 늦은 거 아닌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원래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약속드린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를 꺼내겠습니다. 비싼 영양제 이야기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딱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가능하면 껍질째 먹는 게 좋습니다. 껍질이 찝찝해서 깎아 먹는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수록 중요한 부분을 버리게 됩니다. 대신 씻는 방법만 간단히 바꾸면 됩니다. 물에 5분 담갔다가 밀가루를 살짝 묻혀 손으로 문질러 씻고 흐르는 물에 헹구면 훨씬 깔끔해집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익혀도 됩니다. 대신 한 가지 규칙만 기억하세요. 다져놓고 10분만 기다렸다가 요리하기. 그 10분이 마늘의 힘을 살려주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미역국만 떠올리지 마시고 무침으로도 충분합니다. 끈끈한 성분이 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나리와 물입니다. 미나리는 음식이 기름지거나 짠 날에 곁들이기 좋고 무엇보다 물을 같이 마셔야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살아납니다. 차가운 물이 부담되면 미지근한 물로 하루에 나눠서 마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4가지를 언제, 어떻게 넣으면 가장 쉽고 오래 가는지, 그리고 오늘 말한 것들 중에서 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3가지를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좋은 걸 안다 해서 끝내지 말고 실제로 생활에 붙이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하면 며칠 하다가 끊깁니다. 그래서 매일 1분으로 끝내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사과는 이렇게 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두 모금 마시고 사과를 한두 조각만 먼저 드세요. 배가 예민한 분은 빈속이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땐 밥 먹고 나서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껍질을 깎지 않는 쪽으로 습관을 잡는 겁니다. 대신 씻는 방법만 바꾸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물에 잠깐 담갔다가 밀가루를 살짝 묻혀 손으로 문질러 씻고 흐르는 물에 헹구는 것. 이렇게만 하셔도 훨씬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은 겁먹지 마세요. 생으로 억지로 먹을 필요 없습니다. 요리할 때 쓰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마늘을 다져놓고 바로 팬에 넣지 말고 잠깐 두는 겁니다. 잠깐이 몇 분이냐? 딱 10분입니다. 10분만 두었다가 볶거나 끓이면 속이 덜 부담스럽고 냄새도 조금 덜 올라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역이나 다시마는 매일 미역국을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미역국이 지겹다면 미역을 불려서 초장 대신 간장 조금, 식초 아주 조금, 깨 조금 넣어서 무침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조금씩 자주가 더 잘 갑니다. 미나리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 기름진 음식을 먹는 날 옆에 두시면 좋습니다. 삼겹살 먹는 날만 미나리 찾지 마시고 라면 먹는 날에도 한 줌 같이 드셔보세요. 그리고 미나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물을 같이 안 마시면 좋은 걸 먹어도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물은 한 번에 벌컥이 아니라 나눠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한 컵, 점심 전 한 컵, 오후에 한 컵, 저녁에 한 컵. 이렇게 나눠서만 해도 훨씬 현실적입니다. 찬물이 부담되면 미지근하게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 3가지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과 껍질이 찝찝해서 못 먹겠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씻는 방법을 하시고 그래도 불안하면 처음에는 반만 드세요. 하루에 사과 1개가 아니라 한두 조각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두 번째, 마늘 먹으면 속이 쓰려요. 그럼 생마늘은 피하세요. 다져서 10분 두었다가 볶아서 드시는 쪽이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도 불편하면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이 맞습니다. 세 번째, 미역, 다시마는 요오드 많다던데 괜찮아요? 한 번에 큰 그릇으로 매일 먹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두세 번 반찬 느낌으로 드시는 정도면 무리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콩팥이 약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나 특별히 식단 제한을 받는 분은 담당 선생님이 말한 기준을 먼저 따라가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들어오는 길을 막는 것과 몸이 잘 내보내도록 돕는 것을 함께 잡았죠. 그런데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새로 산 도구는 새 것이라 깨끗할 거다라는 믿음입니다. 새 스테인리스 냄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세척을 꼭 하시면 좋고 스테인리스 국자나 집게도 똑같습니다. 반짝반짝하다고 바로 쓰지 마시고 키친타월로 한번 닦아보세요. 묻어나는 게 있으면 냄비랑 같은 방식으로 한번 닦고 시작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아까워서 제일 늦게 바꾸는 것, 프라이팬입니다. 아직 쓸만한데라는 기준이 제일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달라붙기 시작하면 이미 조리할 때 더 센 불을 쓰게 되고 닦을 때 더 세게 닦게 되고 그래서 더 빨리 상태가 떨어집니다. 차라리 애매할 때 바꾸는 게 나중에 몸도 마음도 덜 찝찝합니다. 다음은 냉장고 문 열었을 때 보이는 플라스틱 통입니다. 색이 물들고 흠집이 많고 냄새가 남으면 그건 수명이 다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미련 갖지 마시고 정리하시고 가능하면 유리 용기로 바꾸면 가장 속이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하는 세 가지, 호일 쓰는 습관, 통조림 넣는 순서, 믹스커피 봉지로 젓는 습관. 이 세 가지는 이렇게만 바꾸면 됩니다. 호일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뜨겁게 오래 닿게 하지 않는다. 짜거나 신 음식이랑 오래 붙여두지 않는다. 설거지 편하자고 호일을 깔아두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김치, 젓갈, 초장처럼 짜고 신 음식은 호일 위에 오래 두지 않는 쪽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생선이나 고기 굽더라도 다 구운 다음에 그 위에 소스까지 올려서 오래 두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호일은 잠깐 쓰고 끝내기가 제일 깔끔합니다. 통조림은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요리 시작하면 제일 먼저 캔을 따서 열어두세요. 그 다음에 양파 썰고, 파 썰고, 김치 꺼내고, 냄비 올리고 그 사이에 짧게라도 시간이 흐르죠. 그런 다음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캔 속에 고여있는 국물이나 기름은 아까워도 과감히 버리고 살코기 위주로 쓰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믹스커피 봉지입니다. 뜨거운 커피를 그 봉지로 휘젓는 습관, 오늘부터는 끝내겠습니다. 티스푼 하나 꺼내는 게 귀찮아서 매일 찝찝한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숟가락으로 저으세요. 이건 정말 바로 바뀌는 습관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물과 밥물은 무조건 찬물로 받기. 불 켜기 전에 환풍기 먼저 켜기. 창문은 딱 10cm만 열기. 뚝배기는 세제로 빡빡 닦지 않기. 금이 가면 정리하기. 새 스테인리스 냄비와 도구는 첫 세척을 제대로 하고 쓰기. 쌀은 내솥에서 박박 씻지 말고 따로 그릇에서 씻기. 갈라진 나무 도구, 오래된 프라이팬, 변색된 플라스틱 통은 미련 없이 정리하기. 호일은 뜨겁고 짜고 신 음식과 오래 붙이지 않기. 통조림은 먼저 따두고 기름과 국물은 과감히 버리기. 믹스커피 봉지는 절대 적게로 쓰지 않기. 그리고 몸이 밖으로 내보내는 힘을 돕는 루틴. 사과는 가능하면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마늘은 다져두고 10분 뒤에 요리하기. 미역과 다시마는 일주일에 2~3번, 무리하지 않게. 미나리 곁들이고 물은 미지근하게 나눠서 마시기. 여기까지 들으시고 우리 집도 바꿔야겠다 마음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생활 건강 영상이 다음에도 잘 뜹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만 보지 마시고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이거 주방 습관 이야기인데 진짜 도움이 된다. 이 한마디가 가족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2글자만 남겨주세요. 실천. 지금 손으로 직접 쓰는 순간 마음이 오래갑니다. 저는 김서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오늘처럼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